그다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모두 간송미술관에 있는 건데 풍죽이에요. 이게 대나무가 바람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강해도 끝까지 저항해서 꺾어지지 않고 휘고 있단 말이에요. 휠지언정 꺾어지지 않는 그런 대나무의 기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선죽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일견해서 이건 조선죽이지 중국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묵죽의 그 표상으로 이 그림을 항상 중국 사람들도 내보이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분이 대글이 든 붓으로 필치로 그대로 인물상을 그린 거예요. 그 댄잎처럼 이렇게 척척 쳐서 인물상을 그린데 간필법으로. 그러니까 이 정말 사대부 화가의 기상을 제대로 드러내 보인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오성대감 백사 이항복의 조상화입니다.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다스려가지고 극복해낸 명재상이죠. 근데 율곡이 이런 기량을 알아보고 굉장히 사랑해서 길러낸 인재예요. 근데 이분이 그림 재주까지 타고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배워가지고 천하의 명성을 떨쳐볼까 하고 젊을 때 그러면은 그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까 그 소글이었던 양송당 김씨를 찾아가서 배우려고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김씨가 누마루에 떡 이제 대가가 된 다음 얘기죠. 누마루 기둥에 거만하게 기대 있는데 그 그림 받으러 온 사람들의 수레가 그 앞에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건너다보고는 내가 그림 잘 그리면 적골 될 텐데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화필을 꺾고 그림을 안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배운 그림인데도 여기 재주가 눈에 가득가득 담겨 있죠. 얼굴, 눈매 이런데. 근데 안 배운 재주래도. 그 다음, 이게 오성이 그린 그림이에요. 백사 이항복의 그림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배운 솜씨로 저렇게 그렸으면 배웠더라면은 근데 당연히 율곡 각파에서 제일 먼저 진경산수화를 그린 화가가 됐겠죠. 됐을 텐데 아직 세월이 그 인연이 닿질 않아 가지고 이분은 그냥 일상 그 남의 그림 어깨너머로 봤던 거 그냥 흉내내는 정도로 이제 여기로 그리고 말았다고 봐야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매화 그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어몽룡이라는 이가 설곡 어몽룡이라는 이가 나와가지고 매화 그림을 조선화시켜요. 완전히. 그래서 얼마나 힘찹니까? 매화가 군자가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매화가지가 수직으로 뻗어요. 여러분 요새 매화 그림 그리면 전부 매화가지를 기역자로, 니은자로, 디귿자로 꺾어 놓으니까 매화가 저렇게 생긴가 보다 하는데 매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서 조금도 굽히질 않습니다. 대나무가 군자인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대나무 생김새 보면은. 그런데 매화가 군자가 되는 이유는 휘면은 매화가 아니죠. 꺾어지면 매화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구부려 놓고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런 거지 제대로 생긴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화의 기상을 율곡학파의 그 초창의 기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화 그림도 이 어몽룡을 능가할 매화 작가가 그 뒤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이 김식이라는 이는 1579년생인데, 그러니까 임진난 직전에 출생한 거죠. 근데 맨 먼저 본 소그린 그 양송당 김씨의 손자예요. 손자인데,
임진난 직전에 난 사람인데도 이때 이미 그 일곱 학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조선 고유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텐데도 물소를 청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물소가 조금 달라졌죠. 우리 소하고 좀 잡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문화의 이게 교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진난을 거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이제 일곱 개의 그 조선 성리학 이념을 이해하는 층이라는 건 극히 상층, 지식층, 율곡을 따르는 지식층들일 뿐이고, 이제 율곡 이념에 공감하지 않는 층들도 상당히 있고, 보수 혁신의 그 교체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수 이념을 따르느냐, 혁신 이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건 이징이라는 분인데, 이게 항림정 이경윤, 아까 봤던 이경윤의 서자예요. 그러니까 이경윤의 아우 이영윤이라든지 또 그 적자였던 그 이의국이라든지 하는 이들이 모두 다 그림을 잘 그렸는데 특히 서자인 이징이 잘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견유의 그림, 조선 전기 그 안견풍의 그림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저한 보수파죠. 그래서 이분은 1581년이라 율곡이 돌아갈 임시에 난 분인데도 보수적인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징이라는 분이. 그러니 중국풍의 산수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약간은 초기 그림하고 이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사실 이 선조 부마들이 가지고 있던 그림인데, 선조 부마 중에 신익성이라는 애가 여기다가 이제 이 서문을 써요. 서문을 쓰는데 서문에서 있는 대로 그려야지 이렇게 그 산수를 그리는데 없는 산수를 그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써놓고는 신익성 같은 분은 율곡학파니까 자신이 그린 그림은 변화 있기는 변화 있지만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사대부가 여기로 그린 그림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선조 부마 윤신지라는 이의 그림이에요. 부마가 이만큼 그립니다. 그 다음, 그래서 묵법으로 주로 그리죠. 전문화가가 아니니까. 이건 윤신지의 부인이었던 정혜옹주, 선조의 따님이에요. 정혜옹주의 수 작품이에요. 그 수본을 누가 그려줄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때 그 수로